생각 키우기, 차집합, 공집합, 그리고 서로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 대화를 보시면 A 차집합 B가 공집합, empty set이면 두 집합 A, B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A 차집합 B는 A 빼기 B는 A에만 속하는 그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그럼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가 없다는 뜻이네?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가 없다는 뜻이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가 없다는 뜻이네? 그 말이죠. 이거를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A 차집합 B에 있는 원소가 없다. 없으려면은 지금 경우가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겠고 모든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라면 지금 A 차집합 B는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안 생길 것 같고 A 빼기 B를 하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죠. 다 날아가니까 B가 지금 훨씬 더 그러니까 B가 더 크니까 다 흡수를 해서 이 경우는 가능할 것 같고 그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일 것 같죠? 이 경우는 어때요?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이 지금 살아있죠. 그래서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공집합이 돼야 되니까. 이 경우는 A 차집합 B 하면 A가 또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살아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죠? 그래서 아마도 결론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함관계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문제는 사실 3번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는. 그래서 A, B가 서로 쏠 때 두 집합의 포함관계를 설명해봐라 했죠. 지금 이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A, B가 이게 서로 쏜데 지금 A하고 B의 여집합의 포함관계를 했으니까 B의 여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B의 여집합하고 A하고 비교해보면 A는 B의 여집합에 지금 그림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게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을 바로 내자면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B라는 녀석이 A 여집합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파란색으로 써보면 A 여집합은 이 부분이죠. 이 파란색 부분이 B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걸 좀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노트 하십시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가고 또 B도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외우기는 쉬워요. A가 B의 여집합, 열을 딱 붙여가지고 포함된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된다. 공집합일 때. 암기되겠어요? B가 A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이렇게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요게 딱 좀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쓰이거든요. 형태랑.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에. 그래서 사실 학문적으로도 이게 좀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집합이라든가 위상수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 정도 암기해 두시고 증명도 좀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지금 다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증명을 좀 하려다 보니까 좀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블랭크 페이지 하나 만들고 뭐 하나 이야기하고 가죠. 우리 가정을 P라고 하고 결론을 Q라고 하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어떤 이런 명제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P이면 Q이다를 이제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좀 간단하게 먼저 하고 좀 가겠습니다. P이면 Q이다 우리 많이 보는 꼴이죠.
그래서 이 명제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보겠습니다. 이 명제를 부정을 한다. 이건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암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물결을 부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부정하면 P이면 not Q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P이면 not Q이다가 아니고요. P이고, 이거 이고의 표시입니다. not Q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기억, 니은, 디귿 있는 이런 모의고사 진위 판별 문제 있죠. 그런 거 풀 때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수학적인 어떤 개념을 파악할 때 이런 성질, 정리, 뭐 정의 같은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개념을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거 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좀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건 명제할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명제 P라는 것이 가능한 것은 true와 false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아니면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할 건데요.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건 T 아니면 F밖에 없고 Q라는 것도 T 아니면 F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두 개를 이면이라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합성 명제라고 하는데 모든 가능성의 경우를 한번 적어볼게요. P가 될 수 있는 건 T, Q가 될 수 있는 건 T, 그다음 T, F, 그다음에 F, T, F, F. 참 아니면 거짓밖에 안 되니까 이 지금 시스템이 P 두 가지, Q 두 가지니까 이렇게 네 가지밖에 테이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에서는 보통은 암기를 좀 하시는데요. 뭐뭐이면 이 가정도 T고 결론도 T일 때는 무조건 T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P이면 Q이다 할 때. 그 다음에 가정이 false면 우리 공집합 할 때도 쌤이 간단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가정이 false면 항상 참입니다. 명제가. 이면에 대한 명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우만이 가정이 T고 결론이 false 이 경우일 때만이 이 이면에 대한 논리값이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P면 Q이다의 진리값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TFTT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 명제 전체를 지금 통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 명제를 지금 빨간색으로 취하게 되면 이 파란색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TFTT니까 얘를 부정하게 되면 not이 되어버려서 F 얘를 부정하게 되면 not이 되니까 반대 T를 부정하니까 반대인 F 얘를 부정하니까 반대인 F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P이면 Q의 부정 진리값이 FTFF인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각각의 경우에 P에 대해서 아까 전에 했던 이 검은 색깔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T, T, F, 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는 지금 TF, TF였으니까 이 not Q를 바로 여기다 써보면 T not이니까 얘가 F가 될 거고 F의 not이니까 얘가 T가 될 것이고 T의 반대니까 얘가 F가 될 것이고 F의 반대니까 얘가 T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AND 표시니까 나는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는 어떤 이런 합성 명제가 성립을 하려면 둘 다 성립을 해. 둘 다 true일 때만 가능하죠. 키도 커야 되고 잘생기기도 해야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참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키만 크고 잘생기지 않으면 이거는 T가 안 됩니다. 뭐 사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런 것도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false가 되는 거겠죠. TT.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할 때만 오로지 T가 되는 것이고 둘 다 false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개라도 뭐 돼도 안 되는 거죠.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이고 not Q의 진리값은 FT, FF가 됐어요. 자,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 부분 보세요. 이게 지금 결론이죠. FT, FF. 이 부분도 FT, FF죠. 이렇게 진리값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게 똑같이 나올 때 우리는 같은 명제라고 하거든요. FT, FF고 FT, FF니까 이 두 개는 동치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P면 Q이다의 부정 명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쌤 설명을 잠깐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가능해요. 지금 P면 Q이다의 명제가 TFTT를 갖고 있죠. 그럼 얘랑 또 같은 명제가 누가 있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잠깐만 보시면 이거는 좀 별해로 not Q이면
not P이다 와도 같은 명제입니다. 지금 P이면 Q이다는 이걸 우리가 이 P이면 Q이다 이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가 원명제랑 지금 똑같이 TF, TT가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Q의 not이 지금 먼저 가정에 있으니까 써보겠습니다. Q의 not은 TF, TT를 부정한 걸 여기다 써보면 F, 그죠? F 대신에 부정이니까 T, F, T가 되겠죠? 그럼 P not을 해보겠습니다. TT, FF니까 얘는 F, F, 그죠? FF 대신에 반대니까 TT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면에 대한 진리값은 가정이 false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가정이죠. 무조건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써보면요. 이 부분은 true죠. 또 이 부분도 가정이 false면 무조건 true를 했습니다. true고 이 부분은 지금 false라고 외워달라 했죠. 가정이 true고 결론이 false면 false입니다. 진리값은. 가정 결론이 전부 다 true일 때는 tru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시니까 TFT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진리값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에는 P면 Q이다의 진리값인 TFTT와 not Q이면 not P이다는 TFTT가 순서대로 똑같이 지금 진리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명제도 두 개가 같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 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대우법이다, 뭐 대우가 같은 명제다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것이죠. P면 Q이다와 not Q이면 not P이다는 같은 진리값을 가지기 때문에 대우 명제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명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를 좀 필기를 딱 해두시고 이거 나중에 명제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여기 안 성립하지 않는 이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모르간 법칙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명제 시스템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적어두시고요. 생각 키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키우기 한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노트 부분 한번 증명해보죠. 한 개만 해봅시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 empty set이면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해보자. 이거죠. 이거 외워라 했죠.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공집합일 때. 가정은 써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지금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 명제의 정의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냐면 원소 소관법으로 설명을 하면 X가 A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것도 정확하게 좀 써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가 사실 생각되어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if X가 A에 속하면 X가 B의 여집합에 속한다가 이 부분 집합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 명제를 부정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사실 귀로법도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귀로법도 잠깐 하고 갈게요. 그냥 한 김에 잠깐만요. 귀로법도 나중에 증명해서 한번 하겠지만요.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귀로법이란 것은 대체적인 귀로법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대우법도 귀로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거짓이 되면, 가정이 부정이 되면, 가정이랑 공통으로 되면 false가 된다 해서 원명제가 참이다는 것은 대우법과 동일한 귀로법의 의미고 일반적인 대우법은 수학에서 어떻게 쓰냐면 P이면 not Q이다를 부정을 해요. 그럼 아까 지금 위에 있는 진리표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을 때 얘를 부정을 취해서 전체 명제를 부정을 취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P이고 not Q라고 외워달라 했죠. P이고 not Q라는 그런 명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정해서 얘가 어떻게 참으로써 계속 진행이 된다고. 진행이 돼서 어떤 새로운 명제 R, 즉 원 위에 수직인 뭐죠? 점이 있다. 우리 아폴로니우스 할 때 원 위에 없다. 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모순이죠 라는 얘기는 어떤 명제 R이라는 게 있어서 R과 not R이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P이면 Q이다랑 관계없는 어떤 명제가 딱 등장을 해버려요.
어떤 R이라는 명제와 not R이라는 명제가 동시에 만족해서 모순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true가 되면 얘가 false가 되죠. 부정이니까. 얘가 false가 되면 얘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모두 만족해야 되죠. 잘생기고 키가 크고 뭐 있죠.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얘가 이제 true가 아니죠. 무조건 false가 되죠. 무조건 and는 무조건 false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 명제가 지금 모순이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기류법. 모순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false가 됐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게 동시에 같이 일어났으니까 true면 false, false면 true니까. 그래서 false로서 모순이 나왔고 이 이면으로 연결이 됐다는 이 이야기는 전부 다 각각 지금 어떤 사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면 이거 이면 이거 이러면서 사실로 다 간 거니까 이 전체는 지금 true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P이면 Q이다 인데요. 지금 이 명제 있죠? 지금 부정치한 전체를 다 동그라미 칠까요? 이 부정치한 이 가정입니다. 가정. 부정을 취한 이 가정 자체가 TF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생각했다시피 얘가 지금 true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결론이 false일 때 뭐밖에 없냐면 여기 보세요. 결론이 false일 때 이면에 대한 진리값이 true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게 false인 경우밖에 지금 딱 안 보이죠. 이 경우 보입니까? 그래서 이 가정 자체가 따라서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false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 4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4번. 이게 이제 사실 기류법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not P이면 Q이다의 not이 false가 됐다는 거니까 따라서 P이면 Q이다는 뭐다? true이다. 맞죠? 이게 false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류법의 원리라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나오면은 원 명제가 참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게 실제 기류법 원리입니다. 요 트루스 테이블하고 같이 연계지어서 얘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모순 났다는 얘기는 false라는 얘기고 P이면 Q이다 해서 이 전체가 P이면 Q이다로 보시면 false, 그다음에 가는 방향이 true가 됐다는 얘기니까 가정 자체가 false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부정치한 게 false니까 원명제가 true가 된다라는 것이 기류법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문제 적을게요. 자,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썼습니다. 가정이 A 교 B가 0이면 얘가 여기 속하는 걸 보여라. 포함되는 걸 보여라. 그럼 이걸 증명하는 게 목표인데 이거의 뜻대로 따라가면 모든 X에 대해서 X가 A에 들어가면 X가 B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 부분집합 정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야 되는데 이걸 지금 바로 보이기가 힘들어서 이 명제를 한번 부정을 취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proof. 이 결론을 부정하면 얘기하세요. 이 명제 전체를 지금 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명제 부정하면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이 강다니엘을 사랑한다. 부정하면 어떤 학생은 강다니엘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어떤 X가 있어서 부정하면 바로 씁니다. 어떤 X가 있어서 P이면 Q이다의 부정입니다. 모든 X에 대한 PX라는 명제거든요.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어떤 X가 있어서 X라는 녀석이 A에 들어가고 아까 P이면 Q이다는 P이고나 Q를 했죠. 들어가고 X는 B의 여집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다시 쓰면 어떤 X라는 원소가 있어서 서치댓은 항상 세미콜론 X가 A에 들어가고 B의 여집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X가 B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럼 이 말을 생각해보면 A, B가 있으면 어떤 원소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서 A하고 B에 동시에 들어가는 원소가 있다.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죠? X가 A에도 들어가고 X가 B에도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다시 쓸게요.
어떤 원소 x가 있어서 이거는 지금 교집합 정의죠. a에 들어가고 b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x가 a 교집합 b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자 가정 써먹어야죠. 이건 가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에 의하면 얘는 공집합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소가 있어서 x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에 속한다. 이거 false죠 무조건. 이는 모순이죠. 이게 모순이 되니까 결론을 부정한, 즉 이 명제를 부정하면 이게 되거든요. 이 명제 부정한 게 이거예요. 그죠? 부정한 게 모순이 나왔으니까 원명제는 뭐가 돼야 돼요?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류법이죠. 그래서 결론 부정, 기류법에 의해서 원명제가 참이다. by 기류법에 의해서 원명제 참, 즉 이 안에 있는 검은색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 x가 a에 속하면 x가 b 여집합에 속한다가 참이 된다. true가 된다. 따라서 이거는 정의대로 따르면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써먹었어요. 임의와 특정한이 들어가 있는 명제, 부정, 한정기호의 부정규칙도 썼고, P이면 Q이다의 부정도 썼고, 기류법의 원리도 썼고, P이면 Q이다의 진리값도 썼고,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 되게 지금 한 번에 우리가 많은 걸 지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각 키우기는 요게 지금 포인트인 겁니다. 자, 요거 필기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요거 필기 다 하셨죠?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바로바로 되죠? 이것도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 했으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아까 3번에 의하면 우리 이게 이제 외웠으니까 그죠? 요 부분 A가 B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가정 때문에 방금 우리가 썼던 이 노트라는 사실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체가 지금 B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B에 포함된다 해서 요거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먼저 증명되고 1번이 지금 그의 따름 정리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번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또 B가 A에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유는 요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자, 어쨌든 오늘은 요게 이제 포인트였으니까 요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요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모든 원리를 지금 명제까지 지금 사실 증명까지도 사실 증명에서 기류법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증명 원리까지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모두 관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은 진짜 이제 엄청 좀 강력할 거고 좀 이해가 안 되면 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문제 푸는 데는. 근데 알면 좀 이렇게 정확히 수학을 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좀 이런 거 봐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제 학식 자랑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